섭외 완료. 이제 세팅 들어가자. 이제야 진짜 동맹 같네. 폭탄 배달 완료했습니다. 50% 7화 도회장은 무너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7화는 주인공들이 가장 처절하게 무너지는 회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고편만 보면 정우명과 강범용의 완벽한 반격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50%가 그렇게 쉽게 사이다를 준 적이 있었나요? 저는 이번 7화가 승리의 시작이 아니라 배신의 시작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기대했던 통쾌한 복수극을 완전히 뒤집고 두 남자의 동맹이 붕괴되는 결정적 단서와 도회장이 준비한 진짜 폭탄의 정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7화 예고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 임신했어. 임신? 그따위 거짓말을 믿어? 헛소리 하지 마. 여러분 이 장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경욱은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거물급 인물입니다. 그가 일개 중국집 주방장의 아내인 권오란의 임신 사실을 어떻게 알며 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단정짓고 비웃고 있을까요? 권오란이 한경욱을 만나러 가서 임신 공격이라도 했다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작진은 교묘한 편집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대사의 불일치 속에 7화 전체의 판을 뒤흔들 가장 거대한 떡밥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대사가 진짜 누구를 향한 것인지 다시 한번 예고편을 유심히 뜯어보셔야 합니다. 복잡한 7화 분석 전 지금의 상태를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년 전 여객선 작전 실패 이후 각자의 늪에 빠져 살던 세 남자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6화에서 정우명과 강범용은 드디어 과거의 악연을 덮고 유인과 한경욱의 150억대 육포 이장 마약 거래를 막기 위해 임시 동맹을 맺었습니다. 강물에 추락했다 살아난 강영애 검사는 헤븐캐피탈의 비리를 파헤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죠. 10년 동안 멈춰있던 톱니바퀴가 드디어 한 곳을 향해 맹렬하게 굴러가기 시작한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7화 예고편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도회장이 배달했다는 폭탄은 과연 무엇이며 정우명의 완벽한 계산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이후 분석할 모든 예고편의 장면과 대사들은 오직 이 질문 하나에 대한 힌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7화의 잔혹한 결말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제작진이 왜 하필 이 장면들을 예고편에 넣었는지 그 잔혹한 의도를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우명의 내 계산은 틀린 적 없다는 말과 강범용의 이제 동맹 같다는 이 자신만만한 대사들이 들어간 의도는 명확합니다. 주인공들의 텐션을 최대한 높여놓고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기 위한 비극의 빌드업입니다. 요원으로서의 감각을 되찾았다는 오만함이 어떻게 그들의 눈을 멀게 했는지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하필 결전의 날 권오란에 임신했다는 말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우명의 멘탈을 붕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블랙유언 모드로 적의 심장을 찔러야 할 순간에 가장 연약하고 지켜야 할 새로운 생명이라는 변수를 던져줌으로써 가장 잔혹한 감정의 딜레마를 극대화하려는 제작진의 악랄한 의도입니다. 유인구의 내가 너 이놈 왜 안 나타나있다 라는 말은 정우명이나 강범용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10년 전 바다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기억을 잃은 봉제순이 드디어 작전 현장인 영선항에 난입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컷입니다. 재순이 저토록 이성을 잃고 비장한 이유는 자신의 목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지켜야 할 누군가가 사지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에서 지난 회차에 숨겨져 있던 소름 돋는 복선들을 끌어와 보겠습니다. 4화에서 정우명은 아들 지우의 유치원 하원을 잊어버리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임무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조 팀장은 가족이 생기면 임무와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날이 온다고 경고했었죠. 정우명은 나는 둘 다 잘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오만했던 대사가 7화에서 정우명의 목을 완벽하게 조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6화에서 가장 불길했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봉제순의 조카 허나밀이 가족 놀이는 끝났다며 전화를 무시한 채 고액 알바를 하러 떠나는 장면입니다. 10대 고등학생인 나밀이 영선도에서 할 수 있는 고액 알바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6화에서 인구파가 마약 거래에 영선도 고등학생들을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 완벽한 대사 구조와 구도의 연결. 나밀은 지금 마약 거래 현장인 영선항의 짐꾼 혹은 총알바지로 끌려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모든 단서가 모였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가설을 제시하겠습니다. 도회장이 배달한 폭탄은 화약이 아니라 나밀과 권오란을 미끼로 삼아 진짜 동맹을 서로 죽이게 만드는 인간 폭탄입니다. 그럼 이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경욱의 볼거리 심리입니다. 한경욱이 이왕 터트리는 거 볼거리가 좀 있어야 재밌지라고 한 대사는
물리적인 폭발이 아니라 적들이 서로 오해하고 물어뜯으며 파멸하는 심리적 스너프 필름을 즐기겠다는 소시오패스적 의도입니다. 둘째, 권오란의 임신과 한경욱의 거짓말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이상한 장면의 해답입니다. 한경욱이 임신? 그따위 거짓말을 믿어? 라고 한 대상은 정호명이 아니라 내부 분열을 위해 유인구 혹은 금강식에게 흘리는 역정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혹은 정호명을 완벽하게 미치게 만들기 위해 권오란을 납치한 뒤 그녀의 임신 사실을 두고 정호명을 조롱하는 서늘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남일의 존재와 재순의 각성입니다. 재순이 걔 죽을 수도 있다고요 라고 한 대상은 100% 조카 남일입니다. 남일이 마약 운반 알바로 영선항에 투입되었다는 것은 도 회장이 설계한 인질 폭탄의 핵심입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7화는 그야말로 도파민과 눈물이 범벅된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정호명의 틀린 적 없다던 계산은 완벽하게 붕괴될 것입니다. 그는 거대 마약 카르텔의 심장부를 눈앞에 두고도 임신한 아내 오란 혹은 인질로 잡힌 남이를 살리기 위해 작전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강범룡의 뒤통수에 총을 겨눠야 하는 극한의 딜레마에 빠질 것입니다. 강범룡은 드디어 10년 만에 화산파를 재건하고 큰일을 치르려 했지만 갑자기 임무를 저버리거나 자신을 배신하려는 정호명을 보며 역시 국정원 놈들은 믿을 게 못 된다며 분노하고 그토록 원했던 진짜 동맹은 피투성이가 된 채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라장이 된 마약 거래 현장에 조카 남이를 구하기 위해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난입하는 봉제순. 기억은 없지만 몸의 세포가 반응하는 북한 최고 살인병기 불개에 미친 폭주가 시작되면서 도 회장의 잔혹한 폭탄 세팅마저도 변수에 휘말리는 역대급 난장판이 벌어질 것입니다. 7화가 단순히 악당을 때려잡는 사이다 액션이 아니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처절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의 천재 요원 정호명이 이 모든 도 회장의 덧조차 꿰뚫어보고 역으로 이용하는 초천제적 계산을 해냈을 30%의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 회장이 배달한 폭탄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호명은 아내의 임신 소식 앞에서 요원의 임무를 버릴까요? 아니면 괴물이 되어서라도 끝까지 진격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립니다.